자, 7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댓글 컨텐츠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이거 제가 이전에 택배 상하차, 제 나름대로 레전드 영상인데, 택배 상하차 추노 후기, 추노 후기 찾아본 몇 개 있습니다. 그 중에 제가 가장 오래전에 올렸던 영상입니다. 영상 업로드 날짜가 2019년 4월 12일이에요. 그러면, 지금 하면 한 38개월? 3년 2개월 정도 됐네요. 물론 이 옛날에 올렸던 영상이기 때문에 지금하고는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예. 그래도 지금도 많이 힘들다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택배 상하차는 아시겠지만 웬만해선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죠. 정말 돈이 없거나 내가 뭐 어디 일자리 같은 거 안 받아주는 거 아니면 사실 가면 안 되는 곳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안 좋은 경험을 너무나 많이 하기 때문에. 어떤 분이 장문의 댓글 달았습니다. 어떤 댓글인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도 택배 상하차 상중의 상인 곳 로젠택배, 한지택배, CJ 대한통운 통틀어 3년 했는데 2000 로젠택배는 가을에 매일 40kg 쌀풀에 실은 21톤 앞사바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끝날 때 들어오는데 일당 더 주고 베테랑들만 모아서 까대기 합니다. 진짜 표현하자면 군대에서 PT 제조를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하다가 걸을 힘도 없는데 다시 분대끼리 통나물 들고 다시 훈련한다 생각하면 되는데 몇 푼 더 준다고 지원했다.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봤던 기억이 나네요. 일단 택배 상하차도 각 지역 구역마다 물량이 정해져 있어요. 초보자는 일단 제일 물량 많고 빡센 데에 투입하고 짬 되면 그나마 물건 적은 데로 가는데 여기서도 혼자 바코드 찍고 두 라인 정도 커버해야 됩니다. 그래도 상하차 오래 하다 보면 오히려 하차가 편하고 상차도 물량 쏟아져 들어오는데 밥 먹기 전까지 7대 정도 하는 구역 하다가 라인 2개 잡고 혼자 차 끝날 때까지 5대 미만인 구역은 놀면서 하게 되는 경지에 오릅니다. 그만큼 초보들이 일하는 데는 빡센 구역이어서 죽어나는 겁니다. 보통 상하차, 분류, 바코드까지 마스터하면 그나마 물건 적은 데로 가는데 저도 처음에는 발끝부터 목더미까지 안 쑤시는 데가 없는데 이것도 참 끈질기게 하니 몸이 적응하더군요. 제일 힘든 계절이 여름, 겨울인데 이것도 하다 보니 요령 생기고 적응했던 기억이 납니다. 명절 전후로 휴일 후로 제일 물량 많은데 그때는 베테랑들도 죽어나는데 평상시에도 보통 택배 터미널이 산속에 있는데도 추노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기절하는 사람들도 많이 봤고 심지어 경찰 신고해서 순찰차 오는 경우도 보고 물건 훔치다 걸려서 잡혀가는 것도 보고 3년간 일하면서 별의별 사람 다 봤습니다. 용인대 유도 학과생, 해병대 전역자들도 많이 봤는데 이들도 힘들어하는 것이 택배회사인 건 사실입니다. 일한 만큼 1급이 짠 것도 문제고 택배회사들 경쟁 때문에 택배 단가 떨어진 것도 있는데 느낀 건 환경 좋아졌다 해도 열악한 건 매한가지고 저임금의 일은 극한에다가 일 끝나고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찌고 몸이 마르던가 골병 들고 하는데 그래도 얻은 것은 어떤 일이든 상하차보다 쉬운 일이 되어버리고 체력은 좋아지더군요. 하지만 개인적인 생각이고 경험자로서 인생을 뒤돌아보고 멘탈 무장하는 데는 택배가 제 인생의 최고였습니다. 군대 갔다 오고 어느 순간 초심을 잃고 막 살다가 그 끝을 경험하니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재무장했던 것 같네요. 개인적으로 편한 것은 CJ였고 2000 로젠 택배, 안성 옐로우 택배, 한진 택배 순이었습니다. 6년 전에 3년간 했던 사람이 쓴 경험담입니다. 라고 적어주셨습니다. 이거 정말 대단하신 분이네. 이분 택배계 엘리트 아닙니까? 택배 상하차계 엘리트. 이런 분들은 정직원 해가지고 좀 돈 더 주고 종신고용 시켜야 되지 않나? 택배계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좀 인재인 것 같은데, 내가 봤을 때는. 택배 상하차계. 이불하게 3년은 생존할 정도면, 현재는 이거 안 하고 계시겠죠? 6년 전에 했다고 하니까. 이게 3년 전의 댓글이에요. 이게 댓글 단지가 꽤 오래됐거든요. 이 댓글이 엄청 오래된 댓글이에요. 엄청 오래된 댓글. 네. 그래서 이분 아마 안 하실 것 같아요. 내 생각에. 네. 안 하셨을 것 같아. 네. 지금은 하고 계시지 안 하고 계시지 궁금하네. 이게 옛날 댓글이라서.
옛날엔 더 힘들었잖아요, 여러분. 지금도 힘들지만 옛날에는 더 힘들잖아요. 옛날에는. 네. 그럼 이분은 지금 2022년이니까 2013년부터 16년까지 그때 일하셨던 얘기 있네요. 그때 노동법 더 없었잖아. 네. 아니 도대체 어떤 인생을 겪으셨길래 택배 상하차에서 3년을 버틴단 말입니까? 안 그래요? 야, 옛날에 훨씬 더 힘들었지 않을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 그래도 택배 일하다가 과로사로 죽고 하는 일도 발생하면서 물론 지금도 힘들긴 하지만 예전보다 덜 할 것 같은데 옛날에 더 힘들었으면 더 힘들 것 같거든요, 제 생각엔. 야, 가을에 매일 40kg 쌀 포대. 21톤 앞사발이. 이 앞사발이가 뭐냐 하면 이게 그거예요. 화물차인데, 화물차인데 그거예요. 화물차인데, 왜, 앞에 바퀴가 4개 달린 거. 4개 달려가지고, 왜 핸들 조작하면 앞에 바퀴 4개가 같이 움직이는 거 있잖아요. 그걸 앞사발이라 불러요. 이해가 되십니까? 화물차 보시면 앞에 바퀴 한 개, 양쪽에 한 개, 한 개, 2개 달린 게 있고, 연달아서 2개 해서 4개 달린 게 있어요. 그러면 핸들을 꺾으면 이게 그 바퀴 4개가 이제 양쪽에 2개 달려있으면 4개 같이 움직이는 거. 보통 이제 대형차거든요. 대형 트럭. 21톤이면 대형이죠. 완전 대형 화물차. 그런 차를 앞사발이라 부릅니다. 끝날 때 계속 온다고요? 일당 더 주고 베트남도 모은다고요? 아니 근데 얼마나 더 주는지 궁금하네요. 얼마나 더 주면. 이번 표현하는 게 너무 웃겨요. 진짜 표현하자면 군대에서 PT 체조를 하루 종일 거의 쉬지 않고 계속하다가 걸을 힘도 없는데 다시 군대끼리 통나무 들고 다시 훈련을 생각하면 되는데 몇 푼 더 준다고 전했다가 정말 인생의 쓴맛을 봤던 기억이 나네. 아니 근데 이게 문제가 뭐냐 하면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보통 군대에서 여러분 직업군 일하시는 분들 있죠. 뭐 특전선 아니면 야전소대에서 이제 근무하시는 분들, 유니티나 이런 분들이 젊을 때 굉장히 혹사했다 나이 먹어서 정말 몸이 굉장히 안 좋아져요. 여러분도 아마 공감할지 모르겠는데 여러분 군대에서 육군이나 아니면 해군 나오신 분들 보면 주임 원사분들 보면 할배잖아, 할배. 그분들이 40대 후반에서 50대 초반인데 할배 아닙니까? 예. 그분만 그런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 많거든요. 이게 있잖아요, 여러분. 젊을 때 고생하면요. 나이 먹어서 개고생하는 경우가 더 많아요. 예. 왜냐하면 근육을 땡겨 쓰는 거기 때문에. 보통 왜 보면 운동선수들이 나이 들면 더 폭삭 늙고 더 이제 그 합병증이나 이제 관절염 같은 거 더 고생하잖아. 레슬러들도 저 근육으로 굉장히 펌핑하다가 나이 들어서 이제 뭐 병 때문에 고생하다 일찍 죽잖아요. 이게 말이 봐봐 이 돈 때문에 이런 경험을 해야 되나? 안 그래요? 이 돈 때문에 돈 몇만 원 더 주는 것 때문에 이 경험을 해야 됩니까? 난 그런 생각이 드네 가끔씩. 이따끔씩. 돈 몇 푼 때문에 이런 별로 극한의 어떤 고통을 감수하는 것을 이걸 했다는 것 자체가 여러분 군대에서 유격이나 이제 강도 높은 훈련 해보신 분도 아시겠지만 그거 하면 여러분 못 걷잖아요 여러분. 기어댕기지 않습니까 군대에서. 그리고 저희 PT 같은 거 하면 아시겠지만 계속 팔다리 댕겨가지고 일주일 내도 고생하지 않습니까? 일주일 넘어가도 이게 안 풀리잖아 이게. 이분 같은 게 이걸 하고 또 다음날 출근했다는 얘기네요. 제가 봤을 땐 있잖아요. 제가 봤을 때 이분 보통 몸이 아니다. 이분 내가 보니까 운동을 하신 분이야. 근력이 좀 대단하신 분이에요. 보통 사람 이래 못합니다. 네, 못해요. 자, 여기 보면 5대 미만의 교육은 놀면서 하게 되는 경지에 오른다. 이분이니까 놀면서 하겠지. 다른 분 같으면 못 놀겠죠. 네. 그리고 여러분 이게 놀면서 한다고 하면 진짜 놀면서 하겠냐고. 그냥 잠깐 짬나는 거겠죠, 약간. 잠깐 뭐 1, 2분 짬나가지고 담배 한 대 피고 뭐 스트레칭하고 잠깐 앉아 이거겠지. 뭐 한 10분, 20분 나겠습니까? 이 택배 상하차가. 아무리 내가 뭐 이 택배 쪽에 일을 마스터했다. 손이 빠르다 하더라도
한 번 일하고 마무리 지으면 뭐 10분, 15분 쉬고 그거 아니잖아, 여러분. 끝에야 뭐 2, 3분 더 쉬는 거잖아요. 예, 놀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분이 뭐 좋게 놀면서 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놀면서 하는 게 아니죠. 할 수가 없죠, 이게. 그냥 속도가 빨라가지고, 남들은 못 쉴 때 나는 조금 더 쉬고 담배 한 가지 더 피는 거잖아. ACH는 안 그래요? 그 뭐, 보면, 택배 일하는 분 중에 엘리트 같은 사람들 있죠. 그 사람들이 뭐, 정말 쉴 거 다 쉬고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좀 빨리 끝내서, 빨리 쉬러 보내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시간을 최대한 많이 벌어서, 잠깐 담배 몇 봉 빨고, 다리 좀 풀고, 잠깐 앉아, 이게 다잖아요. 어? 나 먼저 일 끝냈으니까 먼저 퇴근하면 이거 안 되잖아. 야. 그러니까 그 일 잘하는 것도 그거 아닙니까? 차를 좀 더 빨리 빼서 이제 그 시간을 벌겠다는 거 아닙니까? 자, 보통 택배터미널에 산속이 있는데 추노가 많은 건 사실. 근데 나는 웃긴 게 이게 문제가 그런 거야. 아까 여기 얘기했다시피 택배터미널이 절대 시가지에 있지 않아요. 예, 모든 택배터미널이 시가지에 있는 게 시골에 있습니다. 보통 IC랑 가까이 있어, IC. 예. 바로 고속도로, 국도 탈 수 있도록 IC랑 가까이 있어. 예, 코앞에 있죠. IC는 가까운데 C까지랑 절대 가깝지 않죠. 그리고 대중교통은 절대 갈 수 없죠. 그래서 새벽에 나와도 어떻게 집에 갈까? 이게 그 ACH 그래도 뭐 추노를 하려면 할 수 있는데 그런 거잖아. 내가 자차도 없어요. 아는 사람도 없어. 그럼 어떻게 추노할 거야? 돈도 없어요. 길도 몰라. 추노에도 굉장히 암담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차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제일 부럽지. 추노하는 사람 중에 제일 부러운 사람, 차 가지고 있는 사람. 어. 아니면 일행들하고 같이 있는 사람. 그 중에 차 있으면 그 사람 거 타고 나오면 되잖아. 이게 추노하고 싶어도 못 추노하죠. 왜냐하면 이 택배 상하차 가지고 오신 분들 주머니 사정이 좋을 리가 없어. 안 그래요? 다 주머니 사정이 가볍습니다. 통장에 한 10만원도 10만원 아니라 5만원도 없어. 만약에 나오고 나면 택시 타고 와야 되는데 5만원 넘게 나올 거 아닙니까? 야간 할증에다가. 거리도 상당히 길고. 한 6, 7만원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내 남아있는 돈이 없잖아. 그리고 졸라 억울하지 않습니까? 근데 생각해봐. 내가 여기 와가지고 개고생하고 나쁜 경험하면 새벽에 쇠가 빠지게 도망 나와가지고 택시 타가지고 택시 요금 내버리면 개손해 아닙니까 이거. 돈을 벌러 왔다고 돈을 쓰러 오는 꼴이 되잖아요. 가뜩이나 돈 없어가지고 여기 왔는데 큰맘 먹고 왔는데 저 재산 다 털리면 완전 억울할 것 같은데 이게. 야. 근데 이분 뭐 지금 현재는 어떤 일 하시는지 정말 궁금하네요. 정말 택배계의 어떤 숨은 인재가 아닌가, 고수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야, 이걸 3년 했다. 근데 이분 왠지 골병 들었을 것 같아, 내 느낌이. 3년 동안 이렇게 쇠가 빠지게 몸을 곤죽으로 이제 풀가동시키다 보니까 아마 휴유증이 있으실 것 같아. 예. 여러분 있잖아, 사람의 몸은 천인이 아닙니다. 예. 보통 인간의 한계에 도전하시고 막 이렇게 막 근육을 리얼하게 이제 빡세게 쓰시는 분들은 나이 먹고 굉장히 개고생해요. 나이 먹고 약을 달고 산다거나 아니면 이제 뭐 스테이드나 어떤 그런 이제 훈련에 대한 부작용으로 진동도 없이 못 살고 막 그렇더라고요. 그렇죠. 약해요. 한계에 도전한다는 게 절대 아름답지 않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도전한다는 게. 한계에 도전하면 우리의 몸은요, 거짓말 안 하고 거기에 따른 불이익을 줘요. 그래서 내 한계를 벗어난다 싶으면 나오는 게 제일 좋아. 오히려 난 추노한 사람들이 약해 빠졌다는 생각 안 가져요. 내가 이래보고 이거 한계치 벗어날 것 같으면 뭐 이 일을 안 하는 게 좋겠다고 딱 계산 딱 드려. 물론 나오고 나서 어떻게 할 거냐 그 문제긴 하겠지만, 아니면 하루만 딱 한다거나. 예. 이게 오래 할 일은 아닌 것 같은데, 맞잖아요. 오래 해가지고 돈을 엄청나게 많이 번다 하면 뭐 한 600 이상 번다 하면 모르겠는데 그렇게 안 줄 거잖아 여기서. 그렇게 돈 안 주잖아 이게. 그리고 문제가 택배 상하차 가장 큰 문제가 그거잖아요. ACH님도 아시겠지만 일상생활이 없잖아 이게. 일상생활이. 이 택배 상하차의 가장 잔인한 게 그런 거예요. 사람도 못 만나고 취미생활도 못 하고 집에 오면 자야 되고 자고 와서 일하고 여기 와 출근해가지고 일만 하고
얼마나 사람 인생이 사는 게 아닙니까, 이게. 안 그래요? 누구 하나 정부치 사람도 없고, 살벌하고, 매일같이. 매일같이 축나고, 매일같이 어떤 한계사항에 봉착하고, 매일같이 그만둘까 말까 고민하고 있고, 여기는 정말 오래 있을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좋은 경험담 한번 적어주신 이 댓글로 정말 감사드리고 현재는 이 일을 안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3년간 했다고 하니까. 그리고 몸조리 잘 하시고요. 아무튼 좋은 댓글 감사합니다. 자, 이상으로 7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